자, 이동훈 팀장님과 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한 20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 어떤 주제로 우리가 또 시장을 대비해야 될까요? 사실 이제 뭐 정말 앞서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첫 번째 많이 주제는 겹치겠죠. 결국 뭐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네.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의 2차 재정부 정책입니다. 역시 이제 뭐 이제 결국 그거죠. 이제 토목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인프라 투자하고 앞서서 이제 김현미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인프라로 좀 분리가 되죠. 그렇죠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서의 부양책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차별점은 이러한 뭐 교육이라든가 보건 같은 쪽에 역시 이제 조금 이제 그 방점을 찍는. 그러니까 과거 뭐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안 다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시장이 저는 사실 어제 시장이 우리 시장도 많이 오르고 했지만은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감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이 결국 이거는 뭐 증세를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.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법인세를 이렇게 뭐 21에서 28%로 올리고 네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물론 그거는 또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물론 분명히 이제 그 경감이 될 것 같은데. 근데 보통은 이제 당근 채찍을 같이 쓰죠. 그렇죠. 예. 채찍만 막 하면은 말이 가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 갖다 좀 복잡한 계산이라고 좀 달아봤는데 그렇죠. 네. 여기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. 어느 쪽에 시장의 어떤 시선이 어느 쪽에 좀 더 쏠릴지 결국 그러니까 아예 법인세를 인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의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고요. 그리고 이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제 개선이 되고 그 기업의 이익이 증가를 하고 이런 것들 어느 쪽이 더 이제 득이 될지 아니면 네. 실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다만 고용 지표를 지금 가장 앞선에 두잖아요. 그렇죠. 물론 이제 이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시 또 이런 그 셧다운이라든지 그렇습니다. 폐쇄를 강화하기에는 네. 너무나 그 피해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지금 뭐 유럽도 물론 조금 이제 그 통제를 강화하긴 했습니다만은 완전 셧다운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. 지금 다시 뭐 네. 유행은 상당히 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뭐 같이 가는 그야말로 경제하고 이제 이러한 그 코로나 방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뭐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쪽에서의 뭐 흐름들은 멈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네.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증세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항상 뭐 어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에서 좀 나눠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들은 항상 그 시장이 이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. 네. 예, 아시겠지만 거부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 대통령 입에서 발표가 됐을 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또 순간적으로 약간 좀 패닉이 올 수도 있거든요. 사실은 네. 뭐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좀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근데 뭐 부양책을 대규모로 내놓으면서 증세를 같이 때려버린다. 그래서 약간 뭔가 활기를 띠는 거에 찬물을 스스로 끼얹는다?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.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양책만 일방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결국은 부양책 쪽으로 몰아가다가 그렇죠. 조금 지나서 이제 열기가 과열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채찍적인 그게 사실 최선의 시나리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시잖아요. 정치인들은 능수능란합니다. 네, 그때그때 좀 달라요. 네. 다만 이제 그 시장은 좀 선행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역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미 뭐 건설기계 관련주라든가 네. 뭐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풍력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그러니까요. 것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어요. 사실 그래서 이런 선반영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만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뭐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 규모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. 지금 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뭐 4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이게 규모를 늘리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이런 뭐 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도 커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적정 수준을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결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한 방에 뭐 3조 달러 다 한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. 이번에는 그렇죠. 상당히 좀 이제 세분화돼서 뭐 예를 들면 뭐 교육 관련돼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진행을 하고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뤘지만 뭐 이제 뭐 전기차 사면 보조금을 어떻게 주고 그렇죠. 이렇게 좀 약간 분야별로 이번에는 상당히 세분화되는 그런
정책들을 순차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실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러면 그렇죠.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볼 건가. 뭐 맥락은 좀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제가 뭐 거시경제 지표를 예. 말씀드려서 2월 광공업 생산 증가 그렇죠. 얘기했잖아요. 반도체가 지금 급증을 한 거예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반도체를 일반 소비자들이 바로 사지 않기 때문에 소비 지표는 아직 둔화된 거고. 근데 이제 뭐 미국의 그런 인프라 정책의 일환으로 어떤 반도체 이슈들 같은 것들도 아까 이제 뭐 전기차 보조금도 네.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. 사실 좀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뭐 이제 호재가 될 수는 있죠. 사실 이제 보시면은 뭐 어차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미 이번에 인텔의 어떤 그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진출 이슈가 네.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는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밑에 있는 밸류체인의 장비주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 결국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미국 내에서 어떤 반도체 산업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밸류체인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뭐 그런 쪽에는 상당히 좀 이제 그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매출이 늘고 수주가 늘어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이제 그 진전이 될 수 있는 진행이 네.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반도체 업종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1분기에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했습니다만은 2분기 이후에는 지금 반도체 경기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환율도 좀 그렇죠. 오르고 환율도 움직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저는 뭐 이런 그 단순히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를 떠나가지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갖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시장에서 삼성전자 언제 사면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잠정 실적 그렇죠. 그쯤 전후가 그렇죠. 아닐까? 이렇게 뭐 좀 사실 보고 뭐 있죠.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저는 지금 가격에서도 크게 뭐 무리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가끔 이제 방송하다 이 핸드폰 스마트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 자료가 요 안에 있어서 자료를 여기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료는 이제 지금 공개하기 그렇고 시간 관계상 이건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건설 관련돼서 이제 토목공사, 골조공사, 뭐 창호 내부공사, 마감 가구공사 이 관련주들을 쭉 정리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제 핸드폰이라서. 네. 안타깝네요. 내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여러분들의 관심권이 무엇인지 또 신미영 아나운서 정리한 게 있죠.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개장 5분 앞으로 나갔습니다. 이동금 팀장님, 앞서 몇 가지 우리 신미영 아나운서가 얘기해 줬는데, 네. 뭐 두나무, 뭐 이런 것들, 네. 우리 기술 투자. 네. 자, 그 이슈가 잠깐 있죠. 예. 사실 뭐 앞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제 미국 상장에 대한 기대와 현실이라는 좀 타이틀을 달아봤고, 네. 뭐 이제 쿠팡이 뉴욕 증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이제 뭐 마켓컬리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주관사를 선정을 하면서 뭐 이제 글로벌 IB들을 주관사로 선정을 하면서 본격적인 미국 시장의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도가 네.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또 관련 종목들 이제 테마로 묶인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었고,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나온 것이 하나가 이제 그 업비트 네.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. 네.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도 이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이건 사실 이제 앞서서 다뤄왔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최고의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어떤 이제 그 상장하고 맞물려 있습니다. 코인베이스 네. 상장하면은 결국 두나무의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의도가 아무래도 이런 그 두나무의 미국 상장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결국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이 이베이 코리아의 인수에 뛰어들면서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11번가하고 홈플러스하고 결합을 시켜서 미국 상장을 추진하겠다. 이런 계획 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뭐 지금 굳이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의 상장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치 평가예요. 네. 이제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그 성장 기업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가치 평가가 굉장히 보수적이죠.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쿠팡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상장 심사했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많다. 왜냐하면 적자 내고 있고 뭐 이런 그 자본 잠식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조금 이제 그 부각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미국 시장의
어떤 그 상장의 어떤 매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지금 대표적인 이런 좀 성장성을 키워드로 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그 성장 가능성 또는 이제 성장 시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근데 다만 항상 이제 증시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이죠. 관련주 테마주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 짓는 이러한 이제 그 일단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네. 사실 조금 저는 물론 정말 관련 있는 종목들도 많고 하지만은 보시면 이제 테마주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이제 좀 약간 무분별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있죠. 네. 정말 이 종목이 무슨 관계가 있지? 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의문을 표시하지만은 주가는 오른다는 얘기예요. 네.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거나 관심을 가지실 때는 철저하게 이 테마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기업 가치를 따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. 결국은 이런 종목들의 그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하게 테마로 접근하시라.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저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펀더멘탈도 분명히 추가되는 앞서 우리는 BGF를 얘기했었고 그렇죠. 사실 이 두나무, 업비트 여기와 관련된 거는 우리기술 투자 그렇죠. 얘기를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우리기술 투자랑 직접 연관된 기업은 신성ENG입니다. 그렇죠. 신성ENG 이완금 회장의 그 막내 아들이 이정훈 대표가 맞습니다. 우리기술 투자의 대표고 신성ENG는 우리기술 투자의 지분 9%를 가지고 있어요. 또 신성ENG는 이제 그 친환경 태양광으로 그렇죠. 이 바이든 정책에 직관성이 있는 기업이고. 근데 주가는 못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좀 무겁긴 한데 한번 오른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그렇죠. 신성ENG도 레벨업을 좀 달리할 수 있는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기술 투자까지만 딱 사람들이 맞습니다. 알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제가 첨언을 조금 드려봤습니다. 자,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요. 또 시장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